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말과 글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의사를 표시한다 하는 것은 우선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은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자의 두뇌에서 알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정보 가운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만 밖으로 표출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는 이렇게 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내보내기 싫은 것들이 저마다 있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한쪽에 숨겨놓고 일부만 말하고 싶은 내용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만 듣고서 그가 숨겨놓은 말하기 싫어하는 내용까지 읽어내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반쪽만 떼어서 밖으로 내놓으면 사실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예를 한번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청년 A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녁 8시경 주택 단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70대 정도 된 노인을 목격을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몇 분가량 지켜보았다. 이렇게 앞뒤를 맞춰가면서 적절히 수식하는 말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청년 A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이 말을 풀이해 보아야 하겠죠. 저녁 8시경 주택단지는 서서히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잦아드는, 그래서 밤으로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순수 주택단지는 그렇죠. 그런 저녁 8시경에 만취한 상태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했을까? 아마도 거슬려서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 상태로서 인지했을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 이 조용한 주택가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방해받았다는 느낌,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이 내는 소리, 그것만이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소리까지 있었을 겁니다. 자전거를 끌고 간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20대 초반의 아직은 누구나 동료라고 느끼든지 혹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들 좀 너그럽게 바라보는 여성도 아니라 70대 정도 된 노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뜸 싫은 기색이 드러날 겁니다. 70대 정도 된 노인이 사려 깊지 못하게 저런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이 덧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A는 걱정되는 마음에 몇 분가량
지켜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운 광경이 아닐 때 몇 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까? 만일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른 쫓아가서 무엇인가 거들던지 혹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든지 했을 텐데 그냥 몇 분 동안 지켜보았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환영하지 않는 광경, 환영받지 못할 광경을 불쾌감을 느끼면서 보지 않았을까.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걱정스러워서 그것을 몇 분 동안 지켜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러자 끌고 가던 자전거에 타려고 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고 써 있는 것을 봤던 것이 떠올라 파출소에 전화를 했다. 이 청년 A가 파출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걱정이 돼서 도운 것이 아니고 게다가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술에 취한 노인이 자전거에 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대뜸 나온 용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이 떠올라서 파출소에 범죄 신고를 했다. 이런 것이죠. 저 행위는 불법이다. 범죄다. 그렇다면 걱정하는 마음과 범죄라고 여겨서 전화하는 마음은 잘 어울리지는 않죠. 그러면은 파출소에 전화를 했다.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도 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전화를 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경찰관이 어이없어 하는 말투로 노인이 술 취한 것이 위험하다고 경찰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는 범죄를 접수하는 곳인데 누군가가 술이 취했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바로 앞의 그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청년 A는 술이 취해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노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끌고 갈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전거에 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범죄 행위다. 그래서 112 범죄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노인이 술 취한 것이 위험하다고 경찰 신고를 하느냐? 누군가가 술 취했다고 출동할 수는 없다. 왜 경찰이 이렇게 응대했을까? 그것은 앞의 상황에서 아직 이 노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에 타지 않았던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자전거에 타지는 않았는데 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전거에 일단 타게 되면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시 경찰은 아직 자전거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청년 A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자전거를 타려고 했고 자전거를 탄 후에는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은 할 수 없다는 말투로 출동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청년 A가 한 이야기 전체입니다. 그러니 음주 상태로 아직 타지 않았는데 일단 타고 나면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 범죄 신고를 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걱정을 했다고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걱정이 돼서 그 노인을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범죄를 신고하는 그런 의사로 112에 범죄 신고를 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은 어째서 나오는 것인가?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한 노인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겠다. 국민 보호의 의사로 출동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글을 듣다 보면, 읽고 말을 듣다 보면 전후 사정을 잘 정리를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심적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고 그가 의도한 바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소개한 이 사례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것은 범죄다 하고 청년 A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범죄라기보다는 단속되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18년 9월 28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어야 하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을 처분받게 됩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그렇게 되고,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게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전거를 탈 때에도 9월 28일부터 이것이 시행되는데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인데 모든 도로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에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그런데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때 이렇게 교통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을 체납하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비탈에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에는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밑에 고인목을 받치거나 또 가까운 길 가장자리 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이것은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스스로 알아서 했었는데 이것을 의무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승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전거를 탈 때에도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